안녕하세요. 장혁진입니다. 역전의 한방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 역시 아주 중요하지만 그간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바로 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숫자 힌트들이 있는데요. 1000만, 50, 1, 9, 그리고 1조 5천억. 과연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그중 50대가 가장 많으며 중년들 사이에서 암을 제치고 걱정되는 병 1위를 차지한 질환. 또 지난 코로나 때 이 환자들은 사망률이 9배나 높았고요.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연간 1조 5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환,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사실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치주 질환은 잇몸인 치은과 잇몸 속에서 치아를 고정하는 인대 및 잇몸뼈 등 치아 주위 조직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보통 잇몸병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코로나 시기에 사망률이 무려 9배나 높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치주 질환은 비교적 가볍게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과 잇몸뼈 주변까지 영향을 주면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치은염이 생기면요.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면서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염증이 뼈까지 진행되면서 치주염이 생기는 건데요. 이때는 잇몸에 고름이 잡히거나 뼈가 녹아서 치아에 뿌리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흔들거리거나 틀어지기도 하죠. 혹시 지금 TV를 보면서 내 증상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속도 염증이 장악한 겁니다. 문제는 이 치주 염증들이 구강 속에 수많은 모세혈관을 타고 다른 부위들로 들어가서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당뇨병, 뇌졸중,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치매까지 치주 염증으로 생길 수 있다면 이처럼 두려운 건 없겠죠. 어쩌면 가장 불편하지만 방치하기 쉽고 또 가볍게 생각하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치주 질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여쁜 외모로 스튜어디스를 꿈꿨던 소녀는 꿈을 이뤘습니다. 유난히 미소가 예쁘게 붙여진 별명은 미소천사 경진 씨. 소녀는 그대로 세월이 흘러 꽃중년이 됐습니다. 미모와 미소가 한결같지 않나요? 그런 그녀가 2년 전 은퇴하고 부쩍 시름이 잦아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라는데요. 죽겠네. 잠을 못 잤더니. 지난밤에도 잠을 설친 탓에 아침부터 맥을 못 춥니다. 11시쯤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 잠은 딱 바로 잘 들었어요. 근데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내가 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찌뿌듯해. 잠을 못 자가지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뭔가 통증을 느끼는 그녀. 결국 잠이 깨고 맙니다. 급기야 일어나서 방을 나오는데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그런데 지금 구강 청결제를 쓰는 거 맞죠? 자꾸 아파하면서도 이 새벽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입속 청소를 하는데요. 한바탕 양치 전쟁을 치르고 다시 잠을 청하는 그녀. 날 다 샜네. 아이고 못 살아 진짜. 한 번 깬 잠은 다시 쉽게 오지 않고 거기에 중간중간 찾아오는 잇몸 통증은 그녀를 밤새 괴롭힙니다. 치통이 심할 때는 제가 젊을 때부터 자다가도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심하니까. 그래서 잠이 자꾸 깨는 거예요. 아려요 막 이가. 네.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날이 새고 만 건데요.
또 이나 닦자. 아휴. 겨우 하루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또 양치질입니다. 아니 그런데 간밤에 미쳐보지 못했던 이 용품들은? 되게 많죠. 제가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게 이렇게 구비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구강 청결제. 자다가 일어나도 한 번씩 해줘요. 한 달에 이거 서너 통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워터픽. 많이들 사용하시는 워터픽. 그리고 이거는 어금니 또 닦아내는 칫솔. 그리고 이거는 치간 칫솔. 이제 제가 이렇게 엑스트라로 항상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어금니 칫솔. 다 저한테 필요한 것들이에요. 네. 사실 그녀는 승무원이란 직업 특성상 누구보다 입속 청결에 신경을 써왔는데요. 이미 지나칠 만큼 꼼꼼한 구강 관리가 습관이 됐지만 30대 이후 무너진 잇몸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나름대로 너무 제가 관리를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제가 다 다니면서 이 치아에 좋다는 것만 있으면 제가 안 써본 게 없어요. 사실 정말. 네. 근데도 약간 정말 이게 약간 유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하도 이제 아버지도 아파하시고 풍치 때문에 또 치과 간다 그러시고 치통약 드시고 하는 거를 봐서 그런지 타고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해도 아프다 보니 오죽하면 가족력도 의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 정밀검사 영상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치주염으로 치아가 틀어지고 잔뜩 끼어있는 치석도 눈에 띕니다. 제일 심한 것은 붉게 올라온 염증인데요. 염증 때문에 어금니도 없는 상황. 치료비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비용이 지금까지 아마 수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네. 제가 금으로 씌운 것만 해도 한 7, 8개인가 9개예요. 네. 그렇죠? 치과는 지금 계속 요즘 같으면 한 달, 2달에 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하고 각종 그 구강용품들 그런 것도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실은. 그럼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기에 치주염을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약속 하나 잡기도 꺼려지는 불편한 질환입니다. 런던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항공사 객실 사무장 할 때 같은 항공사 후배. 객실 사무장 네. 후배예요. 제가 후배죠. 네, 아주 유능한. 술은 못 마시고.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 맛있는 밥 한 끼를 하려는데요. 아우, 시려. 싫어요? 아니 그때 치아 좀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었어요? 오른쪽 위에 치주가 없는 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한 1년 반 전에 그걸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뽑은 이는 뭐 임플란트 그래서 하신 이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근데 임플란트는 아직은 못하는 상태. 임플란트 전 단계기는 전 단계. 하는데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도 그렇고 이게 임플란트가 잇몸도 튼튼해야 된다고 그렇대요.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치과를 한 달에 한 번씩 가. 아 그렇구나. 근데 비행하실 때는 너무나 티를 안 내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셔갖고 제가 사실은 듣긴 들었는데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 정도이신지 몰랐어요, 진짜로. 겉으로만 말짱한 거지. 이 안에서는 그냥. 입속 건강 이야기에 빠져 있는 사이 입속을 즐겁게 해줄 음식이 나왔습니다. 쫄깃한 낙지볶음을 맛있게 먹는 후배와는 달리 경진 씨는 작은 낙지 하나 겨우 씹는데요. 한참 있어야지. 이마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윤종 씨 진짜 잘 먹는다. 이렇게까지. 왜 구강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아 안타까워. 전 다이어트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드셔가지고. 고통스럽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 늘 그 식사하는 자리를 나가야 돼서 가면 잘 안 먹게 돼요. 근데 이제
친하니까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자고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줘야지 본인도 또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누구에겐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겐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커피나 마시러 갈까요? 아 그래 근데 잠깐만 나 좀 이거 좀 갔다 올게. 그래요? 그럼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예. 네네. 조금만. 네네네. 금방 갔다 올게요. 네. 네. 후배한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양치에 집착하는 경진 씨. 그녀의 고통은 언제 끝이 날까요? 다음 생에는 제가 치아만 건강한 치아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어그러질 정도로 힘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네, 더 이상은 이 치통으로 고통받지 않고 싶어요. 네. 네, 박경진 씨. 아픈 잇몸 때문에 잠도 설치고 음식도 편히 씹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네요. 저도 잇몸이 아파서 온 중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보면은요. 대부분 제발 뭐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걸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치아 개수가 적거나 흔들려서 씹는 활동에 문제가 있고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경우에는 뇌신경세포 감소로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외관상의 자신감, 또 삶의 질과 연관해 우울증을 호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경진 씨는 저작 활동에 제일 중요한 어금니가 없으시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더욱 느끼고 계셨죠. 보통 씹는 활동이 안 되면 치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잇몸이 안 좋아서 발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가 없는 무치약의 경우 잇몸 염증이 더욱 쉽게 노출이 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로 인해 정상 치아를 가진 사람보다 사망률이 약 1.5배나 높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죠? 양치면 양치, 가글이면 가글, 정기적인 스케일링까지 받으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경진 씨가 왜 치주염으로 고생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죠. 구강 관리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인류는 언제부터 양치질을 했을까요? 기록상으로 보면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에는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솔처럼 만들어 치아를 닦은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칫솔을 사용해서 양치질의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치의 효과를 보는 입속 면적은 약 25%밖에 되지 않다고 보고 있죠. 이는 75%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칫솔이 닿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처음 뵐 때요,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를 어떻게 닦으시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위아래로 닦으시는 것은 잘 하십니다. 그리고 어금니 부분에 씹는 면을 닦으시는 것도 잘 하시고요. 보이는 부분들은 잘 닦아주시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에 혀가 닿는 안쪽 부분, 그리고 어금니의 끝쪽 부분들은 대부분 칫솔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닦지 않으셔서 치주 질환이 진행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되지 못한 치태에서 세균들이 뭉치고 또 그것이 치아에 달라붙어서 바이오필름이라는 세균막을 형성하는데요. 그 안에서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합니다. 보통 껌딱지처럼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번식된 세균들이 굳어서 생긴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치석입니다. 그렇다면 치석은 우리의 잇몸을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석이 점점 쌓이게 되면 틈이 벌어지면서 세균 주머니가 생기는데요. 바로 치주낭입니다. 세균이 번식할수록 치주낭 깊이가 깊어지면서 염증도 악화되는데요. 약 12mm까지 벌어지게 되면 잇몸뼈가 최대 80%까지 소실된 상태로 이때는 수술 치료도 불가능해서 발치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잇몸과 치아를 가정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치아를 단단히 잡아줘서 지키는 반면에 치주낭으로 인해서 무너진 잇몸에서는 치아가 흔들거리고 버티지 못하다가 결국 뽑히고 말죠. 이처럼 구강세균을 관리하는 일이 잇몸을 지키는 일인데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잇몸 질환을 더욱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구강관리 습관이 맞는 걸까? 시민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강 건강. 우리는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요? 그 평상시 치아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예, 뭐 치아는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거 틀리가. 예.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금리를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금리 해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어떠시길래? 지금은 보기는 흉하죠. 들쑥날쑥. 여기서 역전의 한방 구강관리 OX 퀴즈 나갑니다. 우리 저 아버님 하루에 칫솔질 몇 번 하세요? 3번이요. 3번 하세요? 네. 그럼 만약에 한 번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면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아니 아침에 시작이 되니까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 아침에. 저는 X. 자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 밤에? 네. 이유는요? 그동안에 낮에 활동했던 그 이빨들이랑 그 음식물들이 있으니까 그 두면은 계속 세균 생길 것 같은데. 헛갈리는 문제답게 OX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럼 정답은? 이 정답은 X입니다. X요? 나하고는 틀리. 아, 이게 틀리 하셔서 다른 거예요? 네. 정답은 X. 하루 동안 발생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하자마자 바로 가글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양치를 하자마자 바로 가글이요. 맞으면 O, 틀리면 X. X? 사실 뭐 다 청소가 안 돼서 양치를 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양치를 하다 했었을 때 만약에 뭐 잇몸에서 피가 난다던가 이랬을 때 가글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두 분 다 O? 뭔가 가글을 따로 하고 양치를 따로 한다는 개념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1+1처럼 양치질하면 가글도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가글을 해야 한다면. 이번에도 답변이 많이 갈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답은 X입니다. 좋은데? 새롭게 알아가니까 오늘 드디어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오늘 공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진짜 좋다. X입니다. 근데 정답은 맞히셨는데 이유는 좀 달라요. 그 이유는 정답은 X. 양치 후에 생긴 치아 보호막이 바로 씻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구강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 역전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Sherry dance. Let's go! 환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중년의 커플. 멋진 춤은 물론 가벼운 스텝에 묻어있는 유쾌한 기분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이 커플의 정체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운동된다. 운동도 되고. 두 분은 어떤 사이인가요? 저희가 37년 차 부부죠. 네. 믿거나 말거나. 동안 부부의 비결이 e스포츠 댄스인가요? 최근에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게 사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한번 봐보자. 잘 나왔겠지? 응. 찍은 영상은 또 바로 보는 것이 제맛. 그런데 아니 근데 표정이 왜 이래? 응? 이거 봐봐. 그러고 보니 활짝 웃고 있는 아내와는 달리 남편은 내내 무표정인데요. 에휴 또 이렇게 나왔다 이게. 아유 가끔 이렇게 치통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아, 치아가 불편하셔서. 네. 근데 제가 좀 이제 입을 벌면 이제 구취가 날까봐 좀 꺼려져가지고 가까이 이제 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그 친구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처음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유, 너 냄새가 너무 심해. 그래서 민망해가지고요. 그 친구 이제 안 만나요. 치주염 때문에 사소한 애로사항이 하나둘 생기는 건데요. 어디? 또 양치하러 가지? 아유. 아픈 잇몸과 입냄새 때문에 자주 양치질을 한다는 남편. 이때 아내 잔소리는 자동입니다. 여보, 양치 좀 살살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알았어. 아유, 그 치아가 진짜. 아유, 불편하구만 이거. 일로 와요. 여기 앉아요. 역시 자동으로 나오는 필수 질문. 오늘은 피 안 났어? 다행히 오늘 피가 안 나더라고. 아유, 그래 관리를 잘해야지. 저는 치아가 튼튼해서 이런 것도 막 항상 잘 먹고 이러는데, 아유, 먹어봐. 그림의 떡이지 뭐. 치아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좀 민망한데. 쑥스럽게 치아를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어허, 건강해 보이는데? 이 전체가 가짜입니다. 위? 네. 아래는? 아래는 진짜예요. 제 건강하니 보여드릴까요? 와,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네요. 뭐 건강하네. 이거 그냥 가지런 하시네요, 정말. 네, 치아도 다 제 치아예요. 아, 정말? 네. 하지만 영경 씨는 과거 만성 치주염 환자였습니다. 아유, 그때가 40대 초였거든요. 제가 일 욕심도 많고 나 자신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때 40대 초인데 월경이 막 끊기고 자궁근종도 있었는데 뭐니 해도 이 치주염이 좀 심각했어요. 음악 교수 시절 관절염에 근종, 치주염까지 달고 살았던 그녀. 그중 치주염 극복에 제일 노력했다고 합니다. 치아는 가장 근본이잖아요. 먹고 이 먹는 걸 못한다는 거는 근본적인 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나빠지면 나는 다 나빠지는 거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관리를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그녀의 비결, 견과류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은 후에는 잇몸 마사지를, 너무 잦은 양치질 대신 물로 헹구기, 연필 잡듯이 칫솔을 잡아서 힘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노하우를 직접 터득한 영경 씨. 치주염 극복은 전신 건강을 되찾은 시작점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운동을 하기 전에 꼭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뭘까요? 맛있다. 구강유산균 CM유인데요. 자전거 타면 입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는 것 같아서 그 세균 번식도 막아줄 겸 구강도 또 건강해질 겸 해서 자주 먹는 거예요. 저 먼저 갈게요. 네. 실제 운동할 때 맞는 바람은 입속을 건조하게 만드는데요. 이때 구강유산균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네. 아니 근력이 많아야 구강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도움되죠. 오늘도 건강한 노년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영경 씨. 구강 건강에 신경 쓰면서 운동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시원해. 입이 건조하면은 세균이 또 번식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구강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지금 이 습관이 지금까지 저의 이 잇몸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저녁 식사 시간. 잇몸 건강은 먹는 것과도 직결이 되죠. 특히 남편이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고기 같은 거를 씹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오믈렛. 영경 씨는 현재 치주염으로 아파하는 남편을 위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는데요. 하지만 매번 맞춰주자니 가끔은 고기 음식도 당긴다고 합니다. 이야, 맛있겠다. 어때? 네. 어때요? 부드럽고 맛있네.
그렇지? 그렇게 단백질이랑 야채 그렇게 부드럽게 먹는 거 쉽지 않다? 좀 미안하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하는데도 제가 먹지 못하니까 좀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고 또 본인도 맛있는 고기 먹고 싶을 텐데 저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음식만 하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밤은 깊어가고 자기 전에 요거 좀 먹고 자자. 밤에 잘 때 구강에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빠뜨리지 않는 것 구강유산균 CM유인데요. 잘 때 구강에 가장 세균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세균을 번식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더더욱 꼭 먹어요. 지금까지 영경 씨의 구강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심은 어디요? 이 구강 관리, 치주염 관리, 치아 관리 해서 먹고 싶은 거 평범하게 잘 먹고 또 자고 싶은 거 평범하게 잘 자고 또 건강하게 평범하게 잘 살고 이게 저의 바람이기도 해요. 치주염과 그 통증을 극복하고 건치 미인이 된 문현경 씨를 만나봤습니다. 양치법을 바꿔서 평범하게 하루에 2번, 3번 양치질을 하는가 하면 잇몸 마사지도 틈틈이 해주면서 치아보다 잇몸 위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구강유산균 CM유를 틈틈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유산균을 섭취하고 있어도 구강세균은 다른 미생물이기 때문에 구강유산균으로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 구강유산균 CM유는 웨이셀라 사이베리아 CM유라고 해서 입속에만 작용하는 구강유산균의 일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흔히 줄여서 구강유산균 CM유라고 하는데요. 입속에서 활성화가 되면은 주로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해균이 감소한 구강 환경은 치태 생성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치태 생성을 약 20.7%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실제 세균을 24시간 배양한 후에 치태가 끼인 것을 붉은색으로 염색한 모습입니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치태가 심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구강유산균 CM유를 처리했을 때 치태가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97%가 억제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다른 연구에서도 치아 표면 세균막 지수가 약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치주 질환에 주로 붙는 수식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암살자라는 건데요. 이 침묵이라는 표현이 보통 들어가면은 염증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주 질환 역시 치은염, 치주염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구강유산균 CM유는 잇몸 염증 유발인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세균성 염증을 가정한 입속에 구강유산균 성분이 들어갈 경우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잇몸 출혈 지수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도 억제돼 잇몸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치주 질환을 방치하는가 하면 막상 임플란트를 하려니 큰 비용이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최종 치료 단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플란트 역시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임플란트 치아 표면에도 세균막인 바이오필름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잇몸 속에 있는 보철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서 심하면은 그 보철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를 했어도 세균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구강유산균 CM유를 투여한 결과 임플란트 표면 바이오필름이 깨끗한 치아 상태와 비슷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임플란트 치아에서도 유해균은 물론 치태 생성까지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 내 미생물 환경을 지켜주면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구강유산균. 그중 구강유산균 CM유 성분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은 따로 없는데요.
구강 안에서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녹여서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구강세균은 잘 때 특히 가장 많이 번식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섭취하면 구강 환경 개선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식품에 알러지가 있으면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개월마다 잇몸을 사랑하자 3, 2, 4. 그래서 매년 3월 24일이 바로 잇몸의 날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3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잇몸을 꼭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상의 고민이 있으시거나 반대로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역전의 한방에서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